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46번째 이야기. 실제 상황 진돗개 둘. 2. 출동과 수색정찰. 1982년 4월 19일 월요일 오후 교육을 위해 학과 출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현 시간부로 교육을 중지하고 즉시 부대로 복귀할 것. 명령에 따라 급히 부대로 복귀해보니 실제 상황으로 진돗개 둘 비상이 발령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데프콘 비상과 진돗개 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부연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데프콘 비상은 정규전, 즉 적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연합사에서 발령하는 비상으로 모두 5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돗개 비상은 비정규전, 즉 적의 무장공비나 간첩 등의 침투가 발생하였을 때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대침투 작전 비상으로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돗개 비상은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자기 임무지역에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령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작전 섹터와 참가 부대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대침투 작전 비상이 진돗개 비상인 것입니다. 진돗개 하나는 평상시의 기본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진돗개 둘은 주민 등의 거수자 신고 또는 적의 침투 가능성이 농후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단계로 5분대 기조를 비롯한 일부 부대가 출동하여 매복 또는 수색 정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돗개 셋은 적의 침투가 확실한 상태로 부대가 출동하여 대침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상시에 진돗개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네모반에 들어가 대침투 작전용 돌격군장을 꾸리고 각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실탄과 식량을 수령하러 떠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일순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자대 배치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1979년 추석날 출동했던 대암산 대침투 작전 이야기였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우리는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돌격군장에 건빵 하나씩을 집어넣고 집합하여 실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병장에 도착한 육공트럭을 타고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빛이 역력하고 말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온 트럭은 양구 선착장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아마도 삼형산 쪽이 작전구역인가 싶어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차량은 석현리 고개로 오르기 직전에 멈춰 우리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들은 잠깐 집합하여 중대장의 전달 사항을 들었습니다. 중대장도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어도 이런 실제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리 뒷산 정밀 수색을 실시한다. 이곳은 민간인 거주지역이므로 각자 실탄은 휴대하되 탄창은 삽입하지 마라. 그러나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보고하라. 작전 섹터 및 자세한 상황은 이동하면서 소대장으로부터 전달받도록 한다. 이상. 우리는 실탄이 삽탄된 탄창을 2개씩 받아 탄입대에 넣고 소총과 탐침봉을 하나씩 들고 각 소대별로 섹터를 지정받아 수색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대는 공리 뒷산을 수색하도록 지정받아 마을을 지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동하면서 소대장으로부터 대충 오늘의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사령부 뒷산에서 거동 수상자를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학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시설이 있는 뒷산에서
사람을 발견했다면 분명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에 전방에 있는 공리 뒷산을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중대와 소대원들은 심포리와 석현리 일대를 차단하고 수색 정찰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소대는 공리 뒷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각 분대별로 흩어져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긴급 지시를 받고 출동 준비하고 출동하여 작전구역에 투입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봄날 오후에 우리들은 최고의 긴장감을 지닌 채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장공비나 간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많은 훈련을 해왔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마주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쏘아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배웠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손으로 간첩을 잡아 헬기 타고 고향으로 휴가 가는 이율배반적인 상상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최대한 세밀하게 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으로 실시했던 수색 정찰과는 전혀 다른 자세와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나는 적전술 시간에 배운 무장공비들의 은신처, 비트를 생각하면서 의심이 갈 만한 곳은 헤쳐보거나 탐침봉으로 찔러보고 비탈진 곳 등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3시간여 헤매며 수색 정찰을 했습니다. 점차 어둠이 내릴 즈음 수색을 마치고 하산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두워지는 산속에서 조심조심 길을 찾아 마을로 내려와 집합하여 인원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대들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로 건빵을 꺼내어 씹으면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 차를 태우고 갔으면 복귀할 때도 차를 태워와야 되는데 우리 부대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끝낸 뒤에는 오로지 내 발로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79년 대암산 대침투작전 때도 걸어서 복귀했다는데 이 정도는 불만 없이 걸어야 하겠죠. 다행히 대월리로에서 11초소를 넘어 돌아오니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자대에 복귀하니 밤 8시. 별다른 성과 없이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우리 작전 지역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는지 실제 상황 진돗개 둘은 그렇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실제 상황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